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용 보증. 보통 이 경제권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오늘 정치 오픈어 순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됐네요.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장관이 된 뒤에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제가 조국 장관 신용 보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됐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역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신용 보증하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언제까지 유효할지 오늘 한번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쇼냐 결기냐.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겨냥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삭발을 단행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결단이라고 지켜세우고 있죠. 민주당은 뜬금없는 행동이다. 지금 할 일은 삭발이 아니라 민생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약자 코스프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90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어깨 수술 받았습니다. 구속된 지 900일 만에 구치소를 나와서 외부 병원에 입원한 건데요.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허락하지 않은 지 이틀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을 허락한 걸까요? 수감 장소가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형집행정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 석 달 정도로 예상되는 장기 입원 치료,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조국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오촌 조카 구속됐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위험합니다. 다들 위험하세요. 아니 따님 그 취소된 논문 고대 입시에 활용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요? 한추 직원이 컴퓨터 교체했을 때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길을 좀 내주시죠. 제가 이거 거의 못 걸어갈 행복입니다, 지금. 네, 조국 장관 주변에 몰린 기자들의 인원을 보니까 조국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든 뉴스의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이영근 논술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지도부 만나러 가는 거는 뭐 장관 취임 인사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렇죠. 지난 9일 장관에 예. 임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각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들에게 인사를 하러 취임 인사차 오늘 들른 겁니다. 사실 국회 일정이 제대로 소화가 됐으면 오늘부터 이제 각 당의 대표 연설이 예. 진행될 예정이었고 대표 연설이 진행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국회에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네.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부를 수가 없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깨졌고 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기가 된 상황인데 조국 장관, 두 분께는 조국 장관 이야기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볼까요? 여기 앉으세요.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주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 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또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었다 이렇게 저도 신용 보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각별히 응원과 또 성원의 말씀 드리고 큰 기대 보내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 검찰 개혁 이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여론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걸 민주당 지도부도 똑같이 강조하면서 옆에서 좀 거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명분 쌓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SBS를 안 보는 것 같아요. SBS가 9일서부터 11일까지 추석 전에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임명과 갈 직후부터요. 1026명을 1026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의 적임자냐고 물어봤을 때 잘 될 것 같다가 18.9%입니다. 18.9%. 국민 1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좀 흠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될 것 같다. 35.9%고 야당 반발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19.9%. 국민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도대체 여당은 이러한 민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정당하다가 60.2%, 정치 개입은 35.6%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검찰이 개혁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민심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SBS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도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저는 그 집권당이 너무 좀 생뚱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 좀 어색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고요. 예. 법무장관이 기왕에 된 것이고 또 왔으니 여당 입장에서는 힘을 보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검찰개혁의 신용 보증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말씀처럼 뭐 여당에서는 이미 이제 임명됐으니까 뭐 어떻게 또 여당에서 적격이라고 의견을 올린 게 그럼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네, 청와대에서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당에서는 뭐 어쨌든 전혀 이견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가피합니다만 저도 좀 공허하긴 해요. 지금 추석이 아니라 임명 전에 9월 8일 날이죠. 9월 9일 날 임명했으니까 9월 8일 날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어요. 그러면 일단 추석을 좀 지켜보자.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떻게 또 여론이 형성되는 걸 가를 보자 그랬는데 추석이 끝난 다음에 여론도 별로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적거든요, 지금. 근데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물론 지지하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 일반들이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와서 뭐 이런 발언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때 늦은 것 같고요. 벌써 지난 8월 9일 날 내정되고 오늘이 벌써 17일입니다. 네. 너무 오래 가요, 진짜 이 정국이.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도부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전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예. 예. 두 분 다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조국 장관 스스로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하도록 지시했던 게 법무장관으로서의 첫 지시였다.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검사와의 대화도 하겠다. 그렇죠. 뭐 법무장관이 검사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조국 장관이 이런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
여당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신용 보증하고 있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이 다른 정당 지도부도 다 만났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예. 대표 만났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만났고 지금 조금 전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나왔습니다. 문희장을 예방하고 나오는 길에도 그 기자들이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에 있는 대로 뭐 같은 질문들을 예. 했습니다만 전혀 대답이 없었고요. 유성엽 대한정치 대표 그리고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오늘 오후에 만날 걸로 예정이 돼 있고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날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야당의 그 지휘부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 조국 장관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일정을 잡아서 만나겠다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조국 장관의 방문을 거절했는지 자유한국당 측의 설명 들어볼까요? 오늘 조국 장관 오시는데 혹시 만나는 연락이나 저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당 원내대표님들하고 회동 계획 잡으시대요. 뭐 다른 당 원내대표님과 회동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계속해서 어제도 유성엽 대한가 정치의 뭐 사실상 원내대표 역할을 하시는 유성엽 의원님과 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도 그럴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국 장관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 야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서 두 당이 연대한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어떤 그런 합의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당 차원에서는 그냥 연대하기로 했다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해요. 하태경 의원이 아마 중심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네, 하태경 바른미래당의 의원. 하태경 의원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손학규 대표는 선을 분명히 걷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국민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던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라고 자격론을 들고 나왔어요. 손학규 대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좀 야권 연대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은 특히 이제 PK 지역이라는 게 좀 상징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의 또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지역이고요.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아주 굉장한 격전지가 저는 PK 지역이라고 좀 보거든요. 지난번 40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PK 지역에 8명이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광역단체장은 거의 지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싹쓸이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PK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함께 야당이 만약에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상징적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중앙당 차원의 연대로 이어질 그리하여 내년 총선에서 두 정당이 연대할 뭐 통합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높게는 내년 총선까지. 네, 내년 총선에 그렇게 높게는 안 보는 게 지금 정치정이 아주 이상하게 헝클어졌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국 장관을 반대하니까 지금 어쨌든 이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또 거기에 동의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피하가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특히 바른정당계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였거든요. 바른정당계는 탄핵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주류인 친박 세력들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워낙 이 조국 변수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조국 변수를 이제 고려로 해서 반조국을 고려로 해서 일단 보수 통합하자라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 조국 정국이 좀 마무리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게 가겠습니까? 마무리된다면 과연 그 명분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입장 차이는 그대로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조국 연대 또 반문재인 연대 반문연대 가지고 보수 통합이 어떤 고리를 찾아보려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수 통합이란 커다란 정계 개편의 움직임까지 가는 데는 좀 상당히 아직은 좀 난관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은 가능하겠지만 네, 내년 총선에까지 두 정당이 연대하거나 더 나아가서 통합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